부엔카미노 앱에서는 4.5였는데 왜 여기는 4점이지? 막 그러면 이제 여기 리뷰 가서 한번 쭉 보는 거죠. 저는 딱 요거 4개로만 사용을 했는데 전혀 부족함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짱 진세입니다. 이제 술래길 시리즈도 다 끝나고 뭐 Q&A까지도 다 했는데 제가 사촌 오빠하고 이 술래길 관련해서 뭐 실제로 이 예비 순례자분들이 어떤 걸 가장 걱정할까, 그리고 현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뭘까, 그걸 둘이서 조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숙소 예약 쪽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용하는 앱도 아니고 게다가 언어도 안 통하고 하니까 뭐 현지에서는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약간 이런 게 걱정도 되고, 또 현지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이야 사실 상관없죠. 워낙 이제 뭐 새로운 이런 앱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게 이제 익숙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아무래도 조금 연배가 있으신, 은퇴를 하고 이제 오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을 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들과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해도 막상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가서 어떻게 현지에서 뭐 예약하면서 순례길 완주까지 무사히 할 수 있는지 하우투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제가 카메라를 켜야겠죠. 저는 아이폰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아이폰 아니어도 안드로이드에서도 다 사용 가능한 앱이니까 그냥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앱은 부엔카미노, 구글맵, 그리고 부킹닷컴, 왓츠앱, 요거 4가지 앱이에요. 그래서 요거 4가지 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숙소를 탐색을 하고 뭐 연락처를 받거나 예약을 하고 뭐 위치 확인하고 요거까지 하는 거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부엔카미노 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엔카미노 앱을 켜보시면 여기 프랑스 순례길, 뭐 아라곤 순례길, 뭐 순례길 루트가 원체 다양하니까 뭐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프랑스 순례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순례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실 뭐 루트야 뭐 우린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정 플래너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일정들이 기본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지금 제 버전은 제가 이미 순례길을 걸으면서 막 조정을 했었던 거라 이게 디폴트 값은 아닌데, 이 앱을 다운 받으시고 처음 이제 보시게 되는 게 이제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일 위에 보시면 생장피데포 있고 거기서부터 론세스바이스까지 이제 가는 거가 25km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편집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하기 누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론세스까지 안 걷고 중간에 오리손에서 이제 머물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오리손, 여기 오리손 바로 뜨네요. 여기 오리손 이렇게 딱 하면은 7.7km 이렇게 해서 일정 생성하기 하면은 이제 제 일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7.7km 첫날 걷고 둘째 날은 이제 브루게까지 20km 걷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론세스바이스까지는 보통 저처럼 아예 사전 예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기 무니시팔 워크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가 매일매일 이제 예약을 하면서 가야 되는 곳들인데, 어디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팜플로나에서 푸엔텔라 레이나,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 뭐 팜플로나에서 저저저 간다 이렇게 해서 23.65km를 걸으면 푸엔텔라 레이나에 도착을 한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 뭐 성당 미사 이렇게 하고 그 아래에 이제 숙박 시설들 안내가 이렇게 쭉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 가격도 나와 있고 뭐 저기 리뷰도 이제 나와 있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최우선은 제일 싼 곳.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뷰가 높은 곳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쭉 보니까 다른 데들은 막 뭐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제일 위에 거가 9유로짜리네요. 이용 가능한 침대 수가 94개.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예약을
하고 싶다. 나는 여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요 버튼 있죠? 여기 요거 요 버튼을 오픈인 왓츠앱 하시면 이렇게 채팅창이 떴죠. 그럼 채팅창에서 우리 몇 명이고 뭐 며칠부터 뭐 며칠까지 1박 할 거야. 예약 가능하니? 뭐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메신저에서 물어보시면 되시고. 근데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리뷰가 조금 시원찮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약간 4.5점대까지는 찾고 싶은데 여기 약간 조금 애매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4점이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23유로에 4.5? 나쁘지 않은데? 16유로에 4.5도 있네.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거죠. 이렇게 사진들. 여긴 사진이 하나밖에 없나? 이렇게 사진들 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왓츠앱하고 부킹닷컴 두 개 다해서 이제 요거 예약이 가능하다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 리뷰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일단은 느낌이 나쁘지 않아. 선결제도 가능해 보여. 그러면 이 알베르게 푸엔테라는 곳을 구글 맵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구글 맵에 들어가서 알베르게 푸엔테 딱 검색을 해보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부엔카미노 앱에서는 4.5였는데 왜 여기는 4점이지? 막 그러면 이제 여기 리뷰 가서 한번 쭉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로케이션에서 그래 뭐 저저저거 하고 이제 뭐 사진 좀 있고 가격이 좀 비싸다 하지만 뭐 괜찮다 뭐 평범하다 뭐 이렇게 쭉 보는 거죠. 여기 뭐 쓰레기가 뭐 이렇게 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뭐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부킹닷컴에 들어가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럼 부엔카미노 앱으로 다시 넘어와서 부킹닷컴에서 예약하세요.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딱 하시면 부킹닷컴으로 들어가지죠. 오늘이 5월 7일이거든요. 날짜를 조금 뒤로 해볼까? 이렇게. 여긴가? 그리나? 같은 것 같네요. 여기 와서 리뷰 8점은 나쁘지 않은 한국 분들도 이렇게 리뷰를 써주셨고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쵸? 뭐 위치도 좋다, 뭐 찾기 편하다, 공용 공간이 넓다. 근데 조금 뭐 위생이 조금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러면 가격이 근데 부킹닷컴에서는 18유로네요. 아까 전에 부엔카미노 앱에서는 16유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2유로가 더 비싸요. 왜 비쌀까요? 부킹닷컴 수수료를 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도 꼭 뭐 1, 2유로 더 낸다고 해서 막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이제 선착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킹닷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뭐 현금을 지금 조금 아껴둬야 된다, 비축을 하고 싶다, 카드로 만약에 결제가 가능한 숙소가 있다면 거기를 좀 우선적으로 예약하고 싶으실 때는 그냥 1, 2유로 더 내고 부킹닷컴에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부엔카미노 앱에 와서 그럼 뭐 이런 거 도착하는 방법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부엔카메노 앱 내에서도 이렇게 루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거가 이제 그 추적이 안 되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 있으면 사실 이 여기 앱에 보시면 지도에서 보기 하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어디 있는지 여기에 그 실시간 위치가 계속 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는 길 찾는 거나 이거는 부엔카미노 앱에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더 섬세한 그 루트를 보고 싶으실 때는 구글 맵에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구글 맵하고 부엔카미노 앱이 조금 달라요. 그 순례 길을 알려주는 거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구글 맵은 일반 도보길만 안내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부엔카미노 앱은 순례자 길만 안내를 해줘요. 그럼 그 둘 중에 뭘 따라가야 되느냐? 부엔카미노 앱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구글 맵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럼 표식을 놓치시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 맵은 그 마을 도착하셔서 숙소에 가는 길 상세하게 그거 확인을 하시는 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근에 뭐 식당이나 뭐 바나 뭐 그런 거 확인하실 때만 그 구글 맵 사용하시고, 순례길 가시는 거는 꼭 부엔카미노 앱에서만 그 지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글 맵에서 만약에 알베르게 이렇게 쳤는데 뭐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몇 개 이제 키워드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키워드들이 무니시팔, 이게 이제 국공립이라는 말이고요. 페로크리얼, 이게 기부제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또 이것도 없다 그러면 호스텔,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훨씬 그 부엔카미노 앱이나 부킹닷컴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왜 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그 수녀원 알베르게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앱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 구글 맵에서만 보여서 찾아가지고 가게 된 곳이었거든요. 거기 외에도 좀 많았어요. 무니시팔 그 국공립 알베르게도 원래는 실제로는 있는데 부엔카미노 앱이 없어. 그래서 놓칠 뻔 하다가 혹시 몰라 그래서 구글 맵으로 확 쳐보니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앱 사용들은 뭐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해보셔도 좋기도 좋고요. 그리고 가게 되면 사실 그 순례자들하고 조금 친해지게 되잖아요. 다른 순례자분들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 이제 예약하실 때 제 것도 같이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이제 따라서 가도 되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요거 왓츠앱 정도는 다운을 먼저 받고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 왓츠앱 앱이 그 해외에서는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안 쓰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씁니다. 왓츠앱은. 네. 그래서 요거는 그 핸드폰 번호하고 연동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그 출국 전에 먼저 앱 다운 받으시고 번호 인증하셔서, 그래서 이제 가신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구글 맵에 있는 그 업체 정보나 아니면은 부엔카미노 앱에 있는 업체 정보 이제 거기에서 번호 받으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요것도 좀 보여드려야겠구나. 부엔카미노 앱에 다시 들어가셔서 뭐 여기 뭐 산타크루즈 뭐 여기 간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왓츠앱 이 마크가 있는데 이게 없는 데도 있어요. 요 마크가 버튼이. 그러면 전화하기 요 버튼을 누르시면, 그럼 이렇게 일단 한번 클릭하고 일단 빨리 꺼. 일단 빨리 끈 다음에 여기 통화 목록에 가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번호를, 그러고 왓츠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 누르셔서 번호를 검색을 해.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챗 누르고 들어가서 바로 하시면, 요 알베르게가 제가 그 예약을 했었던 그 묵었었던 곳이거든요. 사하군에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뭐 나 내일 가려고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제 했던 얘기 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 뭐 예약 확인됐어 뭐 이렇게 하면은 나 그럼 거기 몇 시쯤 도착할게 이렇게 내용 얘기하시면 되시고, 요거 예약할 때 영어로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는 아주 간단 버전으로, 제가 그 요약해서 올려둘게요.
아무튼 요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뭐 전화 부담 없이도 예약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예약을 언제 하느냐? 미리미리 다 하느냐? 아닙니다. 내일 도착할 마을의 예약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숙소 예약을 처음 생장에서부터 팜플로나까지는 다 먼저 미리 해놨었고, 그리고 사리아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 도착하는 거는 사리아 도착 일주일 전에 모두 다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팜플로나에서부터 사리아 중간은 거의 뭐 예약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간 날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은 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하루 전날 이렇게 문자 왓츠앱이나 뭐 이런 걸로 예약하셔도 전혀 부족함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숙소 예약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출발 전에 이런 앱 사용이 조금 더 손에 능숙하게 이렇게 붙기 위해서는 좀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 저 버튼 한 번씩 눌러보시고 뭐 이것저것 시도해보시고 하면서 손에 한번 익힌 다음에 가시면은 현지에서 더 활용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앱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면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되게 쉬운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영상에 이게 얼마나 또 쉽게 잘 표현이 됐는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근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조금 이렇게 뒤로 가게 한번 보셔서 조금 이렇게 다시 재생해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데도 혹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아는 선에서는 최선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앱이 꽤 많아요. 그때 뭐였더라? 뭐 닌자 앱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순례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앱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조금 정신이 없어서 저는 딱 부엔카미노의 구글맵, 그리고 뭐 업체한테 뭐 문자로 연락하는 용도로 왓츠앱 사용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도 예약이 안 될 때는 부킹닷컴 사용했고, 저는 딱 요거 4개로만 사용을 했는데 전혀 부족함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엔카미노 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뭐 운영을 하는 건지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앱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약간 되게 막 근사하게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앱은 아니에요. 그런데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사실 꽤 되게 담백하게 잘 담겨 있는 앱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유지에 대한 정보, 뭐 여기에 가면은 뭐 두 갈래 길이 나온다, 뭐 오른쪽은 어떻고 왼쪽은 어떻다, 뭐 이런 정보들도 있고, 그리고 뭐 작은 마을인데 뭐 여기는 이런 특징이 있다, 뭐 그런 뭐 마을 소개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실시간 내 위치 정보가 이제 거기에서 보여서 뭐 어떻게 가는지, 이 경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신 앱이에요. 그래서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쓰임새가 있게 에센스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잘 만든 앱 같다. 이건 저희 개인적 후기입니다. 네, 그러면 Q&A에 이어 앱 사용법까지, 이 순례길 시리즈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영상, 더 재밌는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